두 개 남았지? 요거 두 개 마저 보고 그다음에 집에 나가서 먼저 19번 좀 19번 봅시다. 19번 보시면 19번은 좀 문제 모양은 상당히 좀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수열 봅시다.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모두 2야. 그러니까 모르면 수열은 나열이지. 1항하고 2항이 모두 2다 이거. 그러니까 수열 나열해 보면 첫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그 다음에 점화식이 하나 있는데 A의 n 플러스 2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의 AN이야. 그럼 3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그 3항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지금 두 개 차이 나서 1항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항은 마이너스 4. 4항은 얘한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그렇지? 나열 한번 해봐. 규칙을 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5항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8. 그 다음에 얘한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네. 부호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니? 뿔뿔마마. 뿔뿔마마.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지금. 그 다음으로 예측할 수 있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2, 32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나열해봐야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그마 첫 번째 시그마이니 첫 번째 시그마는 지금 뭐냐면 n이 L부터 L 몰라 L부터 9까지 지금 A에 더했어. 그랬더니 0이 나왔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는 이번에 뭐냐면 11항부터 M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요 L은 문제가 이 L은 9보다 작으네. 요 M은 11보다 크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볼게. 항번호 우리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이 어디니까? 지금 여기 6, 8 여기가 9지? 얘가 지금 A9거든. 그치?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요 L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출발점이 L이야. 그럼 몇 번째 항부터 더해야지 0이 나오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딱 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0 나오지 않니? 그렇지 않아? 봐봐. 이게 문제가 뭔데? L항부터 L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L은 9보다 작은 애야. 이쪽 어딘가 있어. 그렇지? 거기서부터 9항까지 여기까지 더했을 때 합이 0이 나와야 된대. 그렇지. 그럼 0이 나오려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야지만 0 나오지. 그러니까 7항부터 9항을 더해 0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L 값 바로 다 잡았어. L 얼마? 7.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이제. 얘는 뭐냐면 11항부터 M항까지야. 그러면 11항 볼게. 11항은 뭐가 되냐? 얘가 10항이고 여기 마이너스 64지? 마이너스 64 이렇게 될 건데 얘가 11항이야 지금 현재. 얘가 지금 A에 11항인데 11항부터 더했을 때 0이 나오고 싶대. 그러면 여기가 128이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128이 될 건데 지금 얘부터 쭉 더해 나갔을 때 0이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거 언제니? 여기 아니니? 여기가 몇 번째? 13번째입니다. L 값 나왔지? L 얼마? 14. 그쵸? 날씬해. 답이 나왔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뭔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수요를 한다. 그 수요의 특성을 잘 봐야 되겠죠. 고물도 하나 있으면 부시대. 그 다음 20번 넘어갈게. 20번 봅시다. 20번 이런 게 만만치 않은 거야. 지금 AN하고 BN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켰어. AN하고 BN을 곱하래.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AN을 일반항 적어볼게. AN이 뭐냐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B의 BN 요거 일반항은 마이너스 1에 2분의 L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킬 건데 AN과 BN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수열 AN부터 한번 요걸 나열해 봅시다. 규칙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이 1이면 마이너스 2, 2가 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로 가겠지. 3이면 마이너스 8. 부호가 맞불 가겠지. 부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거듭제곱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16 될 거고 마이너스 32 될 거고 뭐 64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AN이고 그 다음 BN 봅시다. 수열 BN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n이 1이라면 n이 1이면 2분의 1 곱하기 2하니까 1이야. 그래서 얘는 스타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1일 건데
요놈의 부호만, 요놈의 홀짝만 조사하면 되겠어. 그럼 2 들어가면은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이 홀수니까 마이너스예요. 3 들어가면은 3 들어가면은 3, 4, 2 여기 2니까 이때는 1. 4, 5도 마찬가지로 1 나오겠네. 그렇지? 6 집어넣어볼까? 6 집어넣으면은 다시 마이너스이네. 이때도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좀 와야 돼. 봐봐. 지금 A과 B를 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호부터 먼저 볼게. 부호 먼저 보면은 얘는 맞불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 주기란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부호의 주기. 부호는 얘가 주기가 얼마? 2마다 반복이 되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밑에 거는 좀 보면은 마마뿔뿔이야. 여기 반복이 되지? 마마뿔뿔. 그러니까 얘는 부호로만 따졌을 때 주기가 이제 4마다 반복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느낌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새로운 수형을 우리가 탄생을 시켰다는 거. AN 곱하기 BN이라는 내가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랑 곱해볼게. 그럼 요거는 곱하면 2, 얘는 마사, 얘는 마이너스 8, 얘 16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32, 마이너스 6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 우리가 좀 추론된 더 적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28이 될 거고, 요 그 다음은 뭐 1이겠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28. 그래. 그러면 지금 위에 거의 부호의 주기는 2고 밑에 거의 부호의 주기는 4란 말이야. 두 개를 곱하면은 부호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지? 얘는 2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얘는 4마다 반복이 되니까 더 크니까 대수관계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를 곱해봐도 부호만 따졌을 때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볼게. 여기가 256이지. 그럼 얘는 지금 여기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256이야. 4개씩 딱 끊었을 때 지금 뿔 마마뿔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그렇지? 뿔 마마뿔. 지금 그거에 100번째 한까지 합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한꺼번에 더할 생각을 하면 안 돼. 부호가 왔다 갔다 걸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어차피 주기가 4잖아. 주기가 4니까 나는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항들 2하고 32하고 그 다음 여기는 뭐 510일 건데 4개로 나눠서 거기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편한 게 공비가 다 똑같아요. 봐봐. 내가 우선 동그라미 친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의 합을 먼저 구해볼게. 그럼 항수를 몇 개로 잡아야 되니? 전체가 100개니까 25개. 그렇지, 25개. 그러면 지금 공비 마이너스 1. 공비가 얼마냐면은 16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다 15로 통일돼. 부모가 다 15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16이잖아.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25개 빼기 1. 요게 바로 뭐냐면 4로 나눌 때 나머지 한 번호 1인 애들의 합이야. 됐어? 그 다음에 얘 해볼까? 얘 마이너스 적어놓고 마이너스 미리 묶을게. 얘도 마찬가지야. 마사하고 마이너스 64 다 공비가 얼마다? 46씩이야. 똑같이 가니까 분모가 다 15거야. 분모가 다 15고 첫째 항과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첫째 항 4인 거고 이제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 얘 공비에 얘도 이게 되겠지. 똑같이.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도 15분의 얘도 8. 첫째 항을 얘로 잡으면 얘도 항의 개수는 25개. 근데 마지막 16. 15분의 얘는 16에다가 16의 항수 25개. 이렇게. 그럼 어차피 지금 우리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15가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16의 25제곱 몇 개냐면 2 빼기 4. 2 빼기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지? 요거 개수가 좀 있으니까 18에서 11을 빼주시면 6이지. 6 곱하기 16의 25제곱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상수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16이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답이 나왔지?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6을 꺼낼게. 6을 꺼내면 5분의 3이지?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 2의 100제곱 빼기 이렇게 되지. 그치? 그 지금 P의 값이 얼마냐면은 P의 값은 5분의 3 스몰 P는 5분의 3 그 다음에 Q는 얼마 나오니? Q는 두 개 곱해주시면 얼마나 나오니? 20 여기 약분 잘못했다. 3 2지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이제 4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어떻게 우리가 따로따로 더해주면 돼. 한꺼번에 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그게 수능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지. 모의고사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따라내고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더해주면 돼. 얘들아. 따로따로. 두호 같은 부호인데 이렇게 걔를 막 한꺼번에 막 섞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럼 이제 오늘 진도 좀 남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단법 들어왔고 비단법 했고 비단법에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 공부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등차수를 했고 등비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어떤 거였니? 복습했니? 세 번째 뭐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했고 요거 해결 우리가 어떻게 했어? 두 가지 있었잖아. 두 가지 기억나? 그치? 이런 점화식 해결 방법 두 가지 있었지? 첫 번째 교과서 방식은 n 대신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면 더한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수열을 뭐라고 한다? 다른 이름 개차수열. 표정이 안 좋아. 무슨 말이니? 개차수열. 개차수열이 뭐였어? 개차수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차이. 개차라고 하는 건 이웃하는 항사의 차이야? 그래서 얘 쭉 넘어가봐. 이게 바로 개차야. AN 플러스 마이너스 AN. 붙어있는 항사, 이웃하는 항사의 차이. 걔가 지금 어떤 거냐면 FN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내가 예를 들면은 1, 2, 4, 7, 11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수열이었지. 개차 수열이. 그럼 얘는 등차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등차 아니잖아. 등비도 아니고 요 차이를 본다는 거지. 요 차이가 1이고 여기는 2고 요 차이가 3이고 요 차이가 4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사의 차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에 있는 수열이잖아. 무슨 수열이니? 그러니까 1, 2, 3, 4는 등차 수열.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개차라고 하지. 개차. 표정이 변했지. 뭔가. 다시 한번 이거. 너희들 이거 복습 안 했니? 개차 수열. 요거만 다시 한번 해볼게. 1, 2. 11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런 수열이 바로 개차 수열인데 우리가 요거 일반항을 찾을 때 어차피 얘가 한 걸로가 여기서부터 붙지. A1, A2, 3항, 4항, 5항 이렇게 붙지. 그랬을 때 요 차이를 개차라고 한다고 그랬어. 1, 2, 여기 3, 4. 그러면 얘를 한 번을 붙이는 거야.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B4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볼게. 그러면 A1은 당연히 A1 첫 번째 할 거고 2항 봅시다. 2항의 탄생 배경 어떻게 된다고 했어? 2항은 1항 기준했을 때 B1을 더해야 되지. B1을 더해서 얘가 나왔지.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거는 A1에다가 B1을 더해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3항에 해당하는 요 4라고 하는 거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어? 1항에다가 요 B1과 B2를 더해서 얘 더하기 얘에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A1에다가 B1과 B2를 더해서 튀어나온 게 바로 A3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뭔데? 일반항이니까 내가 K번째 항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K번째 항을 표현할 건데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 A1에다가 관찰하자 그랬지. 지금 2항이 B1이야. 여기 3항이 B2야. 그러면 K번째 항은 당연히 우리가 규칙이 발견돼야지. B의 어디까지? K-1까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차수의 합공식을 유도했지. 첫 번째 항에다가 얘 이거 시그마로 표현해 주시면 K-까지 움직이니까 요거였잖아. 요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개차수열의 공식이었지. 그치? 중요한 거는 요 마이너스. 기본기를 알고 있어야 돼. 개차.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번째 점화식. 세 번째 점화식. 네 번째가 뭐 있었지? 네 번째는 요거 있었지. 곱하기로 돼 있는 거.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 요 꼴이지. 얘가 지금 상수가 아닌 거지. 얘가 상수가 되면은 등비수열이 되잖아, 얘들아. 고정된 수가 아니라 n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인 거지. 이럴 때는 우리가 해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n 대신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 변변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찾았어. 이게 기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유형 5번까지 한 것 같아. 그래서 유형 5번을 우리가 달리 뭐라고 한다? 조화수열 뒤집는 거지.
이제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가 나오는 거,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근데 얘네 교과과정 받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내신 교재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기출들이 다 보이거든. 그러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게 있어. 뭐 군수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문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중요도 없다고 그랬지? 낼 수가 없어. 내면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과정 벗어난 거는 출제할 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확실히 다루지 않는 이상은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화수열도 마찬가지고. 유형 6번 가볼게. 유형 6번. 그래서 오늘은 유형 6번부터 할 거고. 유형 6번 관련해서는 오히려 1728번 이런 거는 쉬우니까 그냥 숙제로 한번 내줘볼게. 이런 거는 뭐 1728번 내줘. 근데 대입해보고는 바로 답이 나오지. 지금 첫 번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an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럼 우리 나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항 1이에요. 두 번째 A2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1에서 빼기 여기다 1 들어가면은 지금 A1이 1이니까 1 빼기 1이 되네. 0이 되네. N 대신 2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N 대신 2 집어넣으면 3항이 나오지. 그러면은 3항은 2항이 지금 0이거든. 0에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오냐면 빼기 1이니까 계산 맞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구나. 플러스 1 되네. 그치? 도가 그러면 뭐야 이미 나왔지. 4항은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지. 10, 10이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2020항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짝수 번째 항이지. 짝수 번째 항은 0이겠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얘들아. 이렇게 너무 간단한 문제는. 그래서 그나마 좀 내신에 많이 나온 게 몇 번이냐면 1736번 가볼게. 얘는 종종 나오지. 1700. 이거 봅시다. 첫째 항이 6이고 지금 수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지. 첫째 항 6이다. A1 6.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2-1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항이 양수라면 A n번째 항이 양수가 되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은 2에서 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n번째 항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은 an에다가 p를 더하라 이 얘기야. 지금 문제가 4항이 0이 되고 싶대. 4항이 0이 되도록 하면 모든 실수 피해 값 구하시오. 이 문제야. 문제 파악됐니?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첫째 항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 A1 두 번째 항 우리 구해봅시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이 6이지? 그러니까 위로 가야 되니 아래로 가야 되니? 당연히 위로 가야 되지. 양수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다 n 대신 1 집어넣으면 이 항은 2 빼기 A1이라는 얘기야. 2 빼기 6이 되니까 얼마나 되냐면 마사가 되겠지. 이 항은. 그럼 3항 봅시다. 3항을 구할 때에는 n 대신 지금 2를 집어넣어야지. n 대신 2를 집어넣어서 3항이 나오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음수인 경우 좀 마사니까 1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보셨죠? 이제 4항 가볼게. 4항을 구할 거야. 4항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와. 4항을 구할 건데 이 3항 요거의 부호를 우리가 모르잖아. 이게 양수면 위로 갈 거고 음수면 아래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줘야 되겠어. 4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 4 마이너스 p지? 4 플러스 p 마이너스 4 플러스 p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위로 갈 것이고 요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아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보시면 지금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로 가야 되지? 그러면 4항은 2 빼기 A3지. 마이너스 4 플러스 P 이렇게 되니까 얘는 6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얘가 0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4항이 0이 되고 싶다 이 얘기지? 여기서 P의 값 얼마? P의 값 우선 6 나오지. 첫 번째 나왔어.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가 어디로 가니? 이리로 가야 되지? 음수는 이리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4항은 3항이 지금 이런 얘기거든? 이거에다가 뭘 더하라? P를 다시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p-4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고 싶다. 그러면 p는 얼마? 2가 되겠지. p값 두 개 맞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잘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p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정답은 8. 거기 유제들 비슷한 거 많고 특히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짝꿍 나누는 1740번 얘도 꽤 나오고 있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 점화식에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고 좀 이어서 하자면 5번이 5번 점화식인데 5번 점화식 얘는 뭐냐면 A의 n 플러스 1은 P A n 플러스 Q 꼴이야. 이 형태의 점화식이야. 이 형태의 점화식인데 얘는 우선은 봅시다. 요 P는 우선 1이 되면 안 돼. 그치? P가 1이 되면 뭐가 되니까? P가 1이면 뭐지? P가 1이면 등차 아니니? 등차. 그치? P가 1이면 등차겠지. 그러니까 P 1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0이 되면 안 돼. Q가 0이 되면 뭐 돼? 등비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두 조건을 충족하는 거야.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니에요. 수일 때 이러한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해결이지. 일반한 거. 그래서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방식은 이게 이제 교과서 방식인데 그냥 노가다 대입이야.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요 수열, 이러한 점화식이 나오면 특징 적공이 하나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얘는 모든 항에 일정한 수를 빼면 요 수열 자체가 공비가 P인 공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요 특징을 이용해서 푸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면 문제 예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 건데 1742번 1740번에 해볼 건데 지금 첫째 항이 2고 A1이 그 다음에 지금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3AN 마이너스 2야. 딱 이 형태지. 얘 1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0 아니고 딱 이 형태지.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방식은 대입을 한다고 했어. 노가다야 노가다. 그럼 1항이 2니까 2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2항 볼게. 2항은 3 곱하기 A1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 다음에 3항은 3 곱하기 A2 빼기 2가 되니까 여기 4 집어넣으시면 10이 나오지. 그 다음에 4항은 3 곱하기 A3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항 문제가 어디까지 있냐? 6항 이거 다 대입해야 돼. 그럼 3 곱하기 28 빼기 2가 되지? 그러면 82 3, 2, 6, 3, 8에 24 82 그 다음에 6항 6항은 3 곱하기 82 빼기 2가 되겠어. 3, 8에 24 244네 244 이런 식으로 노가다 같이 구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방식이야. 근데 얘는 얘들아 항이 6개니까 이렇게 하면 했지. 항구가 크면 이거 한 세월이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 대입하는 방식이 물론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점화식이 나오면 항상 뭐냐면 특징이 일정한 수를 빼면 공비가 P의 등비수를 나오거든. 그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이 수를 한번 나열해볼게 내가. 봐봐. 이 수를 한번 실제로 나열해볼게. 첫째 항이 2였어. 두 번째 항이 얼마나? 4가 나왔지. 세 번째 항이 얼마나? 10이 나왔지. 그치? 네 번째 항이 28이 나왔어. 다섯 번째 항이 82가 나왔어. 뭔가 보이지? 2, 4, 10, 28, 82가 뭐 있어? 그러면 누굴 빼고 싶냐 여기서? 모든 항이다. 1을 빼고 싶은 욕구가 좀 들지 않니? 1 빼볼게. 모든 항에다가 1을 빼볼게 내가. 그러면 요게 등장하지. 얘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 내가 말했잖아. 얘는 모든 항에다 일정한 수를 빼면은 무조건 등비수열 나와. 등비수열 나오는데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유지할 건데 봐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한눈에 찾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얘만 딱 한눈에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단방에 찾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요 문제 똑같은 거야. 2번 풀이 해볼게. 두 번째 풀이는 이거지. A1이 지금 이고 그다음에 A에 N 플러스 1이 있어요. 3A에 N에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일정한 수를 빼면은 등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일정한 수를 찾는 방법은 이건 답안지 적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항상 모든 책에는 이거 이 과정을 답안 적지 말고 요거 대신에 요 A에 N 플러스 1 있지? 한 방에 찾는 방법은 요걸로 기억하면 되겠어. 요놈 대신에 알파 집어넣고 요놈 대신에 똑같이 알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오겠지. 3알파 N.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 1이야. 요게 바로 뭐냐면 뺄 수야. 일정한 수를 뺄 때 얘를 결정해줘야 돼. 그럼 봐봐. 요 저마식에다가 내가 일제히 같이 1을 빼볼게. 그러면 요게 되겠지. 얘는 여기다 1을 뺐어. 그럼 마3이 되잖아. 그럼 3으로 묶어보면은 A에 빼기 1 되지. 됐니? 여기까지. 그 일정한 수를 찾는 게 문제인데 한눈에 찾는 방법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좀 보기 눈에 안 좋으면은 내가 약간 치환해볼게. 얘를 Bn 플러스라고 하면은 얘는 Bn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B의 N 플러스 1은 3BN이라는 결론이 등비수를 나왔잖아. 그치?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은 A1 빼기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Bn의 일반항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 Bn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1이니까 쓰다가 3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Bn의 일반항이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N이잖아. Bn은 누구였지? Bn은 AN 마이너스 1이 Bn이었어. 얘만 쭉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AN은 뭐가 되냐면 3의 N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다. 되겠니?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봐. 요 형태가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야. 그치? 그 책에 보면은 항상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그 다음 줄이 바로 얘로 이어져.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이거 1을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찾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는 방법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수투랑 좀 관련이 있어. 극한값을 넣는 거야. 수열의 극한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걔를 대입하면 조금 빠르게 나오지.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1744번 가보세요. 1744번 가고 이거 봐봐. 이거 10번째 항 붙지? 우선 항이 10개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걸 대입을 해야 돼. 그치?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항 구하는 게 편해. 이런 거. 그래서 1744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되니? 3분의 1. 3분의 1의 A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럴 때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문제지? 10번째 항. 그럼 봅시다. 딱 형태가 어떤 형태니? 얘잖아. 그치? 요 형태네. 그럼 뭐 노가다 대입해도 돼. 그치? 10번에 걸쳐서 쭉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분수 계산까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항 벌써 해볼게. 그러면 이 수열의 특징은 뭐다? 일정한 수를 빼면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3분의 1에 등비수열이 나온다. 특징이 그거고. 그럼 그 일정한 수를 찾는 거는 둘 다 알파 집어넣으면 돼. 3분의 1 알파 플러스 넘어가면 3분의 2지. 3분의 2 알파가 2니까 알파는 뭐냐면 3이야. 양변이 똑같이 얼마를 빼자? 3을 빼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이 되겠지. 3분의 1. 여기 빼기 3을 하면 얼마? 빼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인데 3분의 1을 묶어볼게. 그러면 AN 빼기 3 되니 이거 이렇게. 똑같이 내가 여기 양변에 3을 뺐어. 여기 3을 빼면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3분의 1을 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가 초창기니까 얘를 치환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치환하지만 치환도 안 해 이제.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공비가 얼마에?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AN-3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째 항이 뭐가 되냐면 A1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사지 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그 다음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n-1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야지. 그러면 얘만 넘기면 AN 완성하지. AN 넘 답이 나왔지? 이게 AN이지. 됐어? 그래서 지금 10번째 항 구하라 이랬어. A의
1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에 가면 3분의 1의 9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값은 3이고 이게 P지. P값은 3이고 그 다음 K가 얼마? 마사. K값 4. 그러니까 P 3이고 K 4고 그 다음에 Q가 얼마? 9가 되겠지. 3개 더해주시면 정답이지. 정답 16. 특히 뒤로 갈수록 수열이 좀 어렵지? 수열랩하고 여기 귀납법이 좀 어렵단 말이야. 여기를 조금 잘해야 되고 이번 시험 어차피 상위권은 여기 부분에서 갈려. 점수가 등급이 여길 잘해야 돼. 귀납법하고 수열학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거기다 쏠려 있단 말이지. 거기 우리 삼각함수는 물론 도형 활용 문제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뻔해.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그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 기말에 등급은 그 부분이 결정을 할 거고. 그 유형 8번 가봅시다. 유형 8번인데 얘가 응용이 되는 케이스지. 요 형태의 점화식이 응용이 되는 거. 그래서 1745번 가보시면 1745번 봅시다.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8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이 있어. 이번 주부터 매주 말에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의 4분의 3을 버려. 그치? 그 다음에 20리터를 새로 넣었어. 지금 문제는 남아있는 물의 양을 수열로 정하겠다는 거야. 우리 관계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4분의 3을 버리면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4분의 1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 n 플러스 1번째 그치? n 플러스 1번에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야. 그럼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4분의 3을 버리니까 시행 전 그거지. 그거에 4분의 1이 남아있지. 그거에다가 새로운 물을 얼마 넣는데 새로운 물을 얼마 넣냐면 20을 새로 넣는 게 1이잖아. 이 얘기 아니야? 이 관계식 만들어 주겠네. 다시 한번 문제 뭐야? 수족관의 물의 양이 AN이야. 남아있는 물의 양 4분의 3을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시행할 때 그럼 이전에 남아있던 거에 4분의 1 버리면 4분의 1이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양을 구할 거니까 4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물 20리터가 추가가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야지. 물론 요거에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식만 유도하라 이랬지. 첫째 항도 구하라고 했어. 첫째 항 봅시다. 첫째 항은 지금 최초가 80리터 있거든. 이거에 남아있는 게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0을 한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항이겠지. A1.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40%. 첫째 항은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화식은 이런 거죠. 물론 요거에 일반항도 유도할 수 있어요. 일반항 방금 우리가 배웠지? 일반항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봐. 일반항 만드는 거. 일반항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야. 그렇죠? 관계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반항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1749번 같은 경우는 10번 시행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번 시행하면은 줄줄이 대입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749번 같은 거 집에서 반드시 일반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배운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거야. 1752번 가볼게. 이게 요 문제가 최초로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하 우리 경우에서 배웠잖아 얘들아. 합의법칙 고해법칙 거기서 이게 나오거든. 모 교과서 어떤 교과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익힘책에 이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하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또 나와. 1752번. 이거 생각보다 관계식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봐봐. n명의 학생을 두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을 AN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관계식을 구해봐라 이거. n명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거지. 두 개 조로 나누는 거. 방법이야. 그럴 때 AN과 A, n 플러스 1의 관계식이지. 얘하고 이거의 관계식.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 수화에서 배웠던 합의법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합의법칙. 그러면
자, 여기 n명이 있다는 거지. 여기 n명이 있어. 여기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총 n 플러스 1명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방법인데 우리가 케이스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 딱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눌 건데 두 개의 이렇게 덩어리로 나눌 건데 새로 온 한 명이 혼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지. 구성원이 한 명인 경우야. 이 경우 아니면 타인과 더불어 타인과 함께 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기존에 n명이 있고 한 명이 딱 추가가 돼. 그랬을 때 그제 크게 보면은 그 한 명 혼자 조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타인과 더불어 조를 이루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혼자 조를 이루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겠지. 그렇지? 혼자 조를 이루고 나머지 1명 다 모아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 함께 이루는 경우 볼게. 타인과 함께 이룬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타인과 함께 이룬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뭐냐면 n명이 있는데 걔네가 이미 두 덩어리로 이미 나눠져 있어. 두 개의 덩어리 나눠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한 명이 추가가 된 거잖아. 내가 여기 안에 일로 들어갈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우선은 봐봐. n명이 존재하는데 이 n명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방법 몇 가지? 그게 바로 an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얘는 뭐냐면 기존에 지금 요 n명이 있는데 걔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방법이 an이야. 그치? 그런데 이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얘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지. 몇 가지? 두 가지지.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명을 두 개의 덩어리 나눈 방법은 우리가 합의 법칙이야. 요거 이거나 또는 요거지. 또는 내가 지금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더해줘야 돼. 그치? 한 명 혼자 단독으로 조를 이루는 거는 한 가지. 그다음 남과 더불어서 하는 거는 요게 되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한다. 이거가 좀 어려워 이거. 이 아이가 좀 어렵지? 답은 나왔어? 답은 몇 번이니? 답은 1번이지. 그러니까 얘를 딱 점화식을 유도해 놓고 보니까 어떤 점화식이 나왔어? 우리 방금 했던 요거잖아. PAM 플러스 Q꼴 되니? 그럼 이거에 우리가 뭐 두고 쓰는 거? 일반항도 더 쓰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 얘는 그러니까 수화에서 처음 나오지. 수화에서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고. 두 개의 덩어리 나누는 거는 뭐다? 크게 보면 뭐다? 혼자 단독으로 조를 이루는 거. 그거 이거나 또는 남과 더불어 조를 이루거나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큰 줄기니까 걔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유형 9번 주기를 이용하는 거. 노가다지 줄줄이. 그래서 우리가 낯선 게 보이면 항상 우리부터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1756번으로 1756번 첫째 항이 2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홀수인 경우 n이 홀수면 이렇게 한대. n이 홀수면 2-3an 그거분의 an 이런 식으로 an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n이 짝수인 경우지. 짝수인 경우는 1 플러스 a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그러면 이 정의에 맞춰서 우리가 줄줄이 대입을 해주시고 규칙 발견할 거야. 한 주기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A1부터 A1은 지금 우리가 잡고 A2 봅시다. A2는 지금 n이 짝수잖아. 일로 가야 되지. 짝수니까 n이 짝수인 거잖아. n이 짝수. 그렇지. 그러니까 미안해. A2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지. 미안해. 일로 가야 되지. 그렇지. A2는 여기다 n 대신 1 집어넣어야 되잖아. n 대신 1 집어넣어야 되니까 n이 홀수인 경우니까 1로 들어가면 얘는 2-3 곱하기 2의 분의 2가 되니까 이거 얼마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봅시다. 세 번째 항은 n 대신 누구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 n 대신 2 집어넣을 거야? n이 2니까 짝수는 1로 가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전 안에다가 1 더하라 이거야. 그러면 2분의 1 되겠지. 아직 더해야 돼.
네 번째 항 봅시다. 네 번째 항은 n 대신 3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이거 홀수니까 1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2 마이너스 3의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리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시면 4 빼기 3분의 1이지? 1? 계산 맞니? 그 다음에 5한 가볼게. 5한 A고 n 대신 4를 집어넣어야 돼.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1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1이 나왔네. 주기가 드디어 같은 수가 등장했어. A1이 2였는데 A5가 2지. 그러면 주기가 얼마나 이거? 주기가 4지 4. 요게 주기가 되지? 4마다 반복이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지금 40항까지 합을 구하래. 40항까지야.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주시고 요게 10덩어리가 있겠지? 40항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4개 합을 구해주시면 얼마냐면 3이지? 1항, 2항, 3항, 4항 1항부터 해가지고 4항까지 합. 이게 몇 덩어리 있냐면 10개 덩어리 있지? 40항까지니까. 요 합이 얼마냐면은 요 합이 33. 그러니까 정답은 30. 그렇죠. 주기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시간만 쫓기지 않는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지? 그래서 항상 내신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지? 우리 알고 있잖아. 모의고사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지. 100분이나 주는데 몰라서 못 푸는 거지.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잖아. 내신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그 다음 유성주 10번. 오늘 목표치를 좀 얘기를 하면은 주말반을 먼저 했는데 애들이 좀 진도가 밀려있어서 오늘은 1782번까지가 숙제야. 1782번. 유성 10번 봅시다. 얘도 주기에 관한 점화식 문제고 먼저 60번 간단히 보시면 지금 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야. 그럼 얘만 쳐다봤을 때는 무슨 점화식이다 이게 등차수의 점화식인데 중요한 건 뒤를 봐야 돼. 뒤가 뭐냐면 n이 1, 2, 3, 4, 5야. 그렇지? 그럼 요 수열 an을 딱 잘라 등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n이 1에서 5합계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렇잖아. 1에서 5항까지.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첫째 항 1이라고 나와요. A1 1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1항부터 n 대신 1 집어넣어볼게. n 대신 1 집어넣으면 2항이 정리되지? 2항은 1항에다가 3 더한 거니까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3항은 여기다 3 더한 거니까 7 될 거고 그 다음에 4항 30 더해주면 7이고 그 다음에 5항은 1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5를 집어넣으면 n이 5일 때까지 그럼 6항까지 나오지. 6항이 16까지 나와. 7항부터는 정의가 안 된 거야. 얘는 이 수열 봤을 때 딱 잘라서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n이 1부터 5까지만 이게 정의가 돼 있어. 7항부터는 나를 쳐다봐야 되지. 가에서 이게 나오고 나에서 보시면 a의 n 플러스 6 이게 딱 주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n 대신 1 집어넣으시면 n 대신 1 집어넣으면은 7항은 곧 뭐와 같다? 1항과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기가 여기다 6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7항부터는 또 이게 반복이 되겠지. 1, 4, 7, 10, 13, 16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50항을 구하시오. 문제는 50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래서 주기가 6인 거 알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6으로 나눠야겠지? 6, 8에 48이 될까? 플러스 6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50항은 뭐와 같다? 2항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6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를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4지 3. 50항은 6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만 보시면 되지. 유대들 많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 유형 11번에서는 세 번째 거 768번 이렇게
지금 문제 이거 보시면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이 있고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할 때 지금 이런 관계식 성립한다. 6 곱하기 SN 얘가 AN의 제곱돼 있고 그 다음에 3A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모든 항의 양수라고 했어. 모든 항이 다 모조리 양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SN과 AN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거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하자? 얘를 기억해야지. 얘밖에 없잖아. AN과 SN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그지 이렇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보면은 위에다가 살짝 이거 적어야 돼. 여기다 한 번으로 키워볼게. 6 곱하기 S에 L 플러스 1. 얘는 A, N 더하기 1.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A에 N 플러스 1에 빼기 4. 여기 한 번으로 키워서 하나 적어볼게. 그런 다음에 변변 빼면은 나오겠지. SN과 AN이 나오면은 항상 한 번으로 하나 키워서 적은 다음에 빼주면 돼.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볼게. 위에서 아래 변변 빼주시면은 얘 6으로 묶으면 얘는 요게 되겠지. 6 곱하기 A에 N 더하기 이거 남겠지? 맞잖아. 얘에서 1 빼면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한 N번째 항까지 뺐으니까 얘만 남지.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 빼보면 얘는 얘에서 1 뺐으니까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이게 되고 얘 마찬가지로 얘에서 1 뺐어?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이런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질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볼게.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같이 될 것 같아. 넘기면 여기서 얘를 합차공식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요거 플러스 AN 얘를 넘기는 거야. 쉬운 거 넘길게. 그럼 여기는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AN 요 놈은 인수분해가 합차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얘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얘랑 붙었으니까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3A의 N 플러스 1 요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의 N 플러스 1 요게 되겠네. 되니? 얘 넘겼어. 얘 넘긴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같이 묶은 거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여기서 공통인수가 뭐였지? 공통인수 요 놈이 보이니까 얘로 묶어주시면 얘로 묶으면 여기 남는 거는 요거 남지? 요거 남는데 인수분해 완성했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먹을 거야. 모든 항의 양수라고 그랬어. 모든 항의 양수니까 얘들아 둘이 곱해서 0이거든?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양수끼리 더 있잖아.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이끌 수 있냐면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N 플러스 1 요 놈이 슉 넘기면 AN 플러스 3이 된다. 이거 무슨 수열이니? 등차지? 그치, AN은 등차 수열이다.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을 우리가 공차 알았어. 얘가 공차잖아. 공차. 그러면 8번째 파랑을 구하래. 첫째 항만 찾으면 되는데 첫째 항 어디서 찾는다?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 SO가 AO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M 대신 누구 대입해 주시면 1을 대입하면은 S1과 A1이 같으니까 여기 6S1 얘가 A1의 제곱 3A1 빼기 4가 되니까 어차피 얘는 뭐가 같다? A1과 같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A1도 나오지. 여기 A1 플러스 1 따라서 A1의 값은 얼마다? 양수니까 4를 택해주시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 파랑 구할 수 있지. 문제는 파랑 구하시고 파랑은 첫째 항 4에다가 7D지 7D? 그 7 곱하기 3 7, 3, 20 21에다 4 됐으니까 25 정답은 2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될때 저기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어디 잘못했어. 이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얘가 쭉 넘어간 거야. 얘 넘어가면은 그치 얘 넘어가야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치 얘랑 얘는 연산 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유제 집에서 해주시고 유형 12번 넘어갑시다. 유형 12번에서는 악수 문제인데 악수 문제는 맨 마지막 거
걔가 잘 나와. 보고 봅시다. (1773번) 부부동반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악수를 할 때 규칙이 있어. 부부끼리는 안 한대.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악수를 해야 된대. 그럼 N쌍의 부부지. 지금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조건 해야 된대. 그러면 N쌍이야. N쌍이 있을 때 지금 악수 횟수지. 악수하는 횟수를 우리가 수열로 정의를 내렸어. 얘들아, 만약에 한 쌍이야. A1은 얼마가 될까? 부부끼리 못한다며 영환이니? 부부끼리 못한다며 악수. 그럼 두 쌍일 때는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생각해보자. 두 쌍일 때는 부부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거지. 뭐 A 부부하고 B 부부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한 커플, 두 커플 있어. 그럼 악수하는 횟수지? 얘네끼리 못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번 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두 번 해야 되지. 총 몇 번? 악수 4번 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이 정의가 될 건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10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쌍을 다 구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관계식을 내볼게. 간을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 관계식을 내볼게.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에 n쌍의 부부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부부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 해가지고 여기 n번째 부부까지 여기 n쌍의 부부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지금 한 부부, 한 쌍이 추가가 됐어. 여기 n 플러스 1번이라고 하는 한 쌍의 부부가 추가가 됐어. 그럼 추가적으로 악수를 몇 번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두 명 있잖아. 두 명 있지? 그치? 남자와 여자 있을 건데 남자가 지금 n번 해야 되고 여자도 몇 번 해야 돼? n번 해야 되지. 그럼 총 악수의 수가 몇 번 늘어? 2n번 맞니? 아니 맞잖아. 여기 지금 남자하고 여자 있을 건데 두 명이 더 추가돼. 여기 지금 이미 아니다. 2n번이 아니지. 미안해. 여기 커플마다 두 명씩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있을 거고 여기 여자가 있을 건데 이 남자 한 명에서 몇 번을 하니? 여기 두 명 쳐야지. 2n명. 그러니까 2n번을 해야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2n번을 해야지. 총 늘어나는 건 몇 번? 4n번이 늘어나는 걸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면 AN 플러스 1은 기존의 AN 얘는 뭐냐면 N쌍의 커플이 악수한 횟수 추가가 되는 건 얼마? 4N이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되니? 맞게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이게 항상 그래서 확인한 작업을 해야 돼. 봐봐. 우리가 1항은 0이 말았어. 그럼 2항 집어넣어. N 대신 1 집어넣으면 2항이 나오지? 딱 4 나왔잖아. 맞잖아. 제대로 구한 거야. 항상 확인 작업 해주고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차 수열이지. 이거 개차 아니니? 3번. 그렇지. n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한 다음 변면 더하거나 아니면 개차 수열 합공식을 쓰거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였지? 10번째야. 10번째 항 그럼 두 가지 방식 다 해볼게.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은 요 관계식에다가 n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한다고 했어. 그러면 1 대입하시면 A2는 A1 빼기 A1 플러스 4 곱하기 1. 그 다음 2 대입하시면 요거지. A2에다가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지. 어디까지 대입한다? n-까지. 그러면 AN은 지금 n-1를 대입하니까 요게 될 것이고 4 곱하기 여기 n-1 이렇게 되겠지.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얘를 변변 더한다 이거지. 그래서 더해주시면 요 방향으로 모조리 다 없어져. 좌변에 남는 거 AN. 우변 봅시다. 우변은 A1 살아남고 조심해. 그 다음에 뒤에는 4를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n-1까지다. 그치? 그래서 지금 A1이 0인가 여기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결과는 4 곱하기 얘는 1부터 n-1까지 하려니까 2분의 n-1의 n까지 이렇게 되겠지. 약분해 주시면 2지. 그래서 2n의 n-1. 이게 바로 뭐냐? 1반항이야. 1반항. 찾지. 따라서 정답은
A 10 집어넣으면 되지. 20에다가 9니까 저기다가 180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 볼게. 두 번째 방식은 요게 무슨 소리다? 개차수열이더라. 그 개차수열 공식을 아까 전에 내가 했잖아. 그러면 바로 유대해볼게 얘들아. 공식이었으면 AN 어떻게 돼? 첫째 항이 0이니까 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누구 들어간다고? 여기 중요한 게 여기 n-1이고 개차의 일반항. 요게 개차잖아. 요걸 개차라고 하잖아. 얘가 넘어가면 이유산항의 차이니까. 이게 바로 개차의 일반항인데 4K 집어넣으면은 바로 답이 나오지? 그러면 4 끄집어내고 2분의 1부터 n-1까지니까 요게 되지. 약분해주시면 2n의 n-. 동일하게 나오잖아. 지금 얘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고 하긴 했지? 그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개차수열 학공식 정도는 개차수열 학교 수업을 해. 몇 프로 거의. 왜냐면 그 용어만 사용을 하기가 좀 애매할 뿐인 거지. 다 수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피보나치를 하고 두 문제 남았지 얘들아. 1782번까지 두 문제 마저 끝내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리고 뭐 이번 주 주말부터 기하 시작하지. 기하는 듣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 영신 때문에 좀 회차가 달라. 성능 같은 경우는 두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지? 회차가 비로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는 학생들은 현충일 쉬니까. 현충일 학교 가는 사람 있니? 혹시? 삼각함수 보충 그래프만 하는 거, 그래프만. 그다음 피보나치 봅시다. 이거 13번. 이걸 볼 건데 피보나치의 가장 대표적인 이거는 내가 예전에 수화에서 이미 했다는 거지. 피보나치. 얘가 무려 3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맞추면 언제냐면은 수화 할 때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계단 문제가 처음 등장하지. 얘.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는 방법. 요게 피보나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내가 무슨 배웠냐면 여기를 n+2번째 계단이라고 해봐. 지금 여기는 n+1번째 계단, 여기는 a(n)번째 계단이지. 지금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전마식을 유도해 볼 건데 요 n+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야. 걔를 구할 건데 우리가 한 칸 내지 두 칸만 올라갈 수 있지. 그러면 딱 여기 계단 올라갈 건데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 보자. 맨 마지막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한 칸 뛰어 올라오거나 또는 여기서 두 칸 뛰어 올라오거나. 맨 마지막의 모습은 맞지? 맨 마지막의 모습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한 칸 뛰어 올라오거나 또는이니까 반드시 합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총 방법의 개수는 그게 바로 뭐냐면 A의 n+1이지. 여기 계단까지 올라오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이거 아니니?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뛰어 올라오거나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총 가지수는 A, n이거든. 그거를 두 개 더해주시면 돼. 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피보나치고 피보나치 수열이 왜 좀 의미가 있냐면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교육과정 빠졌는데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번 점화식까지 했잖아. 옛날에는 6번 점화식이 있었어. 사망 사이의 관계식 있는 거. 그래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을 막 하고 했는데 피보나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절대 일반항이 안 나와.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얘야. 얘는 일반항을 못 구해. 애초에 특성이 사망장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얘는 방법이 노가다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때 우리가 계단 문제 할 때 그래서 그랬지.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건 한 가지지. 계단 두 칸 올라가고 싶어. 몇 가지니? 계단이 두 개야. 계단이 두 개면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두 가지지. 그 다음에 4항부터는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두 개 더 하면 되지. 3. 4항은 앞에 거 두 개 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5항은 앞에 거 두 개 더 타. 이런 식으로. 얘는 13.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 두 개 더 하니까 20. 그렇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계단 문제였지. 수하에서 나왔던 거. 요 계단은 무려 3번 나와. 처음 수하에서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나오지?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확통에서 또 나와. 같은 곳이 포함된 순열이라가지고 또 나온단 말이야. 풀이법이 무려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애인데 우리 지금 책에는 얘 말고 다른 놈을 실어놨지. 네, 그게 바로 뭐냐면 1776번 가볼게. 1776번. 공 있지, 공 문제. 얘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1776번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총 n개가 있어. 그럴 때 이 n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흰 공은 이웃하지 말아달라. 조건 이거지? 그럴 때 관계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 관계식 AN 이거 의미는 뭐지? 이거 의미는 n개의 공이 있는데 뭐 흰 공하고 검은 공과 섞여 있겠지 얘들아? 그랬을 때 흰 공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흰 공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편의상 흰 공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검은 공을 내가 X라고 한번 읽어줄게.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n개의 흰 공 검은 공이 있는데 걔를 나열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맨 왼쪽에 있는 공이 흰 공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맨 왼쪽이 검은 공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얘들아. n개의 공을 나열할 거야. n개의 공을 나열할 건데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겠지. 맨 왼쪽이 흰 공이거나 아니면 검은 공. 그러면 흰 공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흰 공이 맨 왼쪽에 자리 잡으니까 얘는 반드시 옆에 검은 공이 와줘야 돼. 그렇지. 그럼 남는 건 몇 개니? 얘 두 개는 못 박았으면은 지금 여기 남는 거는 n-2개의 공이 있지. 걔를 나열하는 거잖아. 왜냐면 검은색 옆에는 검은색이 와도 되고 흰색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 문제 규칙 그렇잖아. 봐봐. 문제 다시 봐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흰 공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검은 공 옆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검은 공이어도 되고 흰 공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검은 공이지? 여기는 요 다음은 흰 공이어도 되고 검은 공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n-2개의 공을 나열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a의 n-2가 되겠지. 그치? n-2개의 공을 나열하는 거.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게. 맨 왼쪽이 만약에 검은색이야. 그럼 요 다음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상관없잖아. 검은 공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이 몇 개냐면은 얘는 n-1개의 공이 남아있는데 걔를 배열한 방법이지. 흰 공만 이웃하지 않게끔. 이런 놈이지. 그러면 n개의 공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n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케이스가 두 가지지. 요거 이거나 또는 요거. 맨 왼쪽이 흰 공이거나 아니면 검은 공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다. 또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n-2 더하기 a의 n-1 이렇게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지. 써보니까 피보나치하고 동일하지. 그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지 우리가. 답이 1번이지? 치랑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피보나치는 얘들아 일반항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무조건 노가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관계식은 우리가 이렇게 유도했고 지금 1항이 2잖아. 1항이 2고 2항이 얼마래? 3이야. 그럼 4방부터는 어떻게 한다? 노가다라고 얘는. 두 개 앞에 거 두 개 더하는 거지. 5. 4항은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8이지. 그 다음에 5항은 얼마? 13. 6항은 21. 이런 식으로. 7항은 34. 답 나왔지? 지금 7항 구하라며. 지금 문제가 7항. 답 나왔지? 얘는 일반항이 안 나오는 애야. 3학짜리.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지. 활용. 그래서 오늘 막 진도를 막 내달리지 않은 게 어제 보니까 조금 막 그 수혈압 쪽에서 좀 과부하고 안 좀 밀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 좀 많이 따라잡고. 그치? 어떻게 이번 주에는 좀 수학 마풀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막. 할 게 많잖아 얘들아. 너희들 뭐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제 이 문제집 하나 정도는 풀어야지.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 문제를 하나 하고 내신 교재 기출로 하면 되니까 거의 한 2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기출 그 구성이 문제가 한 400, 500문제가 가량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학교가 30개가 넘어.
그 정도 기출에 안 걸리는 문제는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남들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 좀 그렇게 편하게 먹어야 돼. 그거하고 근데 최근에 근데 나온 모의고사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수학 시험 볼 때 만약에 문제가 많이 어려워, 그럼 당황하면 안 돼. 남들도 똑같이 어려워. 그렇잖아. 멘탈 싸움이지. 흔들리면 안 돼. 머리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거나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마지막 문제로 평면 분할 문제 해볼게. 1779번. 79번. 얘도 은근히 뭐 유명한 문제라서 지금 보면은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랬을 때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진 영역의 수지? 영역의 수. 그럼 봐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직선 하나야. 그치? 개로 나눠지는 영역 몇 개니? 두 개로 나눠지지? 그러니까 그럼 A2는 의미하는 게 뭘까? 직선 두 개지? 그럼 영역 몇 개니? 네 개로 나눠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직선 세 개래 얘들아. 직선 세 개면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 직선 세 개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절대 안 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이런 식으로. 그 나열해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와. 4항까지 한번 해볼게. 4항. 5항부터는 그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4항까지만 그려볼게. 4항은 뭐 이런 식으로 직선에 좀 어떻게 그려야지 안 만나니 이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4개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4개 직선. 됐지? 그러면 영역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지? 아니 10개 아닌가? 여기 11개 미안해. 11개. 그래서 A4는 11이 나와. 그럼 요 수열을 실제로 나와볼게. 첫째 항 2가 나왔고 두 번째 항 4가 나왔네. 세 번째 항 7이 나왔지. 얘가 나왔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수열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느낌이 와. 이게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지. 요 차이 볼까? 차이가 느낌이 오잖아. 이거 얼마니? 2지, 3이지, 4지. 개차 수열. 그치? 이걸 뭐 개차라고 하잖아. 개차가 등차인 수열이지. 그치? 그러면 요게 내가 개차 이름 붙여볼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이지. 그치? 요거 일반항 바로 구해볼까 얘들아? 우리가 공식 외웠잖아 얘들아. 개차 수열 일반항 공식 어떻게 돼? 첫째 항 더하기 K는 1부터. 중요한 게 여기지. 개차의 어디까지? 개차의 n-1번째 항까지. 이게 이거. 이게 개차 수열이거든. 그럼 요거 일반항 구하면 되겠어? 1일 때 1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4지? 그러면 지금 공차가 있는 등차 수열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얘 첫째 항이 2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뭐냐면 K 플러스 1이지. 왜냐면 B1 첫 번째 항이 2가 나와야 되거든. 2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 계산하는 거 답이지. 2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분배합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n-1의 n.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시면 얼마? n-1.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정리할 필요 없지. 지금 문제가 몇 번째 항? 10번째 항이니? 여기다 10 집어넣을게. A에 10 10은 2에다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은 92 나오니까 5, 45 플러스 10 집어넣으니까 9가 되지. 얼마나? 56. 정답은 56.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거에 저반식을 유도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냐면 여기다 개차수의 공식을 도저히 못 알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지. 관계식을 유도해볼게.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개차수이니까 우리가 이 형태지? 요 꼴이잖아. 요 꼴. 요게 바로 개차수이잖아. 여기에 들어갈 요걸 구할 건데 봅시다. 요 3항 봅시다. 3항. 3항은 2항에다가 지금 뭘 더한 거지? 얘를 더한 거지? 이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겠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될까 이거?
2항은 2항 4라고 하는 거는 요 2에다가 B1을 더한 거고 이걸 더한 거고 7이라고 하는 거는 2에다가 얘놈 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관계식을 좀 보면은 얘는 n 플러스 1 되겠네. 제대로 했지 봐봐. 1 집어넣을게.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n 대신 2 집어넣으면 3항이 나오는데 3항은 2항에다가 얼마 나오는데 3을 더한 거지. 맞지? 자, 이렇게 그냥 관계식을 유도해도 되고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n 대신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묘면 더해주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이게 간편하지. 괜찮습니다. 정답은 나왔지. 56. 그래서 오늘 숙제는 1782번까지. 다음번에 귀납법 오늘이 월요일이지. 금요일부터 복수 시험은 이제 전범위라고 볼까 하는데 괜찮겠지? 귀납법 지도 나가면서 금요일부터 한번 전범위를 보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또 너희들 상관없이 도용하려고 또 다 까먹으면 안 돼. 계속 전범위로 확인 이렇게 상기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까먹어. 그치? 그런데 시험 다가오면은 갑자기 막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수학이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한 느낌이 들면 딴 과목까지 같이 모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선 전범위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잠깐만 그렇다 합시다.